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피플의 진행자 배정호입니다. 오늘은 아주 쟁쟁한 분을 모셨습니다. 기록 제조기 같은데요. 전국 최초, 전국 유일, 전국 최연소 타이틀을 보유하고 계시는 신정훈 의원님이시죠. 전라남 도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먼저 보니까 전국의 최연소 네. 기록을 만드셨는데 어떤 기록이었습니까? 95년도인데 그 30대 그 초반, 그러니까 31세 네. 그 전남 도의원에 당선되었던 것도 네, 대단하네요. 그때 당시에는 최연소 도의원이었고요. 제가 두 번의 도의원 거치고 이제 시장에 도전했던 나이가 37살 때 네. 이 소위 말해서 나주시장에 당선되었는데 그렇군요. 그것도 뭐 최연소 그런 그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소속으로 됐다면서요? 네네. 야, 대단하시네요. 나주시장만이 무소속이 아니고 네. 두 번의 그 광역의원을 무소속으로 했고요. 도의원도. 네, 두 번. 도의원도. 예. 네. 이것도 전무후무한 기록 아닐까요? 아마 전남에서는 아마 이게 전무후무한 기준이죠. 호남에서. 예. 전국 현안으로 좀 얘기를 좀 바꿔볼까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됐지 않습니까? 네네. 친윤 유일 후보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53% 과반을 넘어서 당선이 됐는데,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요. 네. 윤핵관 중심의 국민의힘 네. 김기현 지도 체제, 네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 이 두 지도 체제가 붙으면은 결국 총선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궁금합니다. 쉽게 전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우리 민주화의 어떤 역사가 있고 네. 또 우리 그 세계 10번째 내지는 그 경제 성장을 이뤄낸 한국민들의 재력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검찰권에 의존하는 네. 그 정말 윤석열 정부가 네. 저런 정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 네. 그 최근에 뭐 여론조사에서도 보였듯이 놀랍게도 우리 야당의 현재 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야권이 어떤 그 이런 혼란 상황을 잘 극복하고 또 단일 대우로서 다음 총선을 준비한다면 네. 충분히 이 현재 어떤 그 제1당의 위치를 또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의 지금 뭐 전반기 수사 300건 넘는 압수수색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건 당연히 정치 검찰에 의한 야당 네. 탄압이고 네. 또 정적 제거용 그 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부당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는 정치적으로 평가받고 또 그렇게 단죄받는 것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대표에게 지금 그 제기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2014년, 15년, 2010년도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성남 시민의 이 선택을 받았고 평가를 받았어요. 또 경기도 지사로서 또 도민의 평가도 받고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이 과정에서 이미 정치적으로 다 지난 일들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또한 그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지금 검찰의 이 논리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공정한 수사다 이렇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300번 넘는 소위 말해 압수수색을 통해서 네. 또 수십 명, 수백 명의 검찰 인력을 동원해서 나온 수사치고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빈약한 결과를 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일단 원만한 의청 과정을 통해서 총의가 모아져 있는데 네. 결국 투표 결과가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건 대단히 좀 우리 내부의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에 또 아쉬움이 있고요. 네. 현재까지 그 누구도 검찰조차도 그리고 국민 일반이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지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잣대가 대단히 부당하고 또 그 수사의 결과가 최소한 기소될 만큼 최소한 공소 유지될 만큼 그런 혐의가 좀 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역대급 검찰에 맞선 우리 당 대표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사불란한 그런 대처를 했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뭐 두말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제 무더기 이탈표 사태를 통해서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네. 위원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어떤 선택이 민주당으로서 또 이재명 대표로서 당도 살릴 수 있고 이재명 대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민들은 일관성 있게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총선을 우려해가지고 네. 이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지지층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자금의 지금 지지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우리 당내의 혼란과 제대로 맞서 싸우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대한 지지층들의 어떤 그 불만과 실망감이 이제 증폭돼서 지금 저하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지지층 특히 호남 지역 민심만을 중심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이제 검찰 이 조사는 굉장히 맞서 싸우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주된 여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또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체포 동의안을 또 표결에 붙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네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 그 당의 의원들 역시 아마 다시 체포영장이 요구가 된다면 기존과는 좀 더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있겠지만 네. 중간에서 소위 말해서 기권표를 던졌다든가 이런 사람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1차 체포동의안 표결보다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시대는 인간의 삶이 굉장히 좀 단조롭고 또 성공한 사람에 대한 그런 그 표상도 네. 또 그렇게 다양하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삶만 소중한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처한 현실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끼고 그것을 그야말로 긍정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 장기 또 자기만의 어떤 그 이 뭔가 희망 이런 네.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삶을 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네. 거기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더 키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배종의 파워피플 오늘은 두 차례의 옥살이의 아픔을 딛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 인생을 걸고 매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가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비전 그리고 그의 성공 스토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치의 존재 이유, 인간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겠는가. 네. 지금 우리가
여든 야든 네. 지나치게 경제, 네. 지나치게 성장 중심으로 네, 네, 이렇게 사회를 보는 것은 네. 그런 그 인간 사회가 지향해야 될 본질적인 가치를 네. 좀 역행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방의 출신 그 정치인이니까 네.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 이 농촌에도 희망이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끊임없이 성장과 또 민주주의를 생각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제대로 구현되는 그런 정치,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고 싶습니다.